핵으로 주목받는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6위. 북한의 GDP를 생각해 본다면 굶어 죽어도 무기는 만들자는 거지요. 북한이 막강 한미연합군에 대항하게 만든 비대칭 무기 3종 세트가 핵, 미사일, 잠수함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 개발 배경, 목적, 그리고 현재 개발 수준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상 핵무기 하면은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핵무기 개발 60년사 그래요. 그래서 김일성 시대, 김정일, 김정은 시대까지 어찌 그리 3대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개발하는지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핵 개발을 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원자로를 착공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1954년도에 인민무력부에 핵방위부를 설치했어요. 핵무기 방위부를.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핵과학자를 30여 명을 소련에 보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3년도에는 2메가와트짜리 IRT-2000 연구를 도입했어요. 소련으로부터. 그 다음에 79년도부터는 원자로를 5메가와트 원자로를 착공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실험을 2번 했다. 이게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2번 했는데 규모가 3.9, 4.5 이 정도였고 리터 지진계로 그 다음에 위력은 1킬로톤 내지 3 내지 4킬로톤 미만. 그래서 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이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 시대는 무엇을 했을까요? 핵실험을 사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형화하고 다중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특히 6차 핵실험은 150킬로톤 이상. 이거는 150킬로톤이라는 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의 10배 수준이에요. 하여튼 엄청나죠.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한발 투여됨으로써 순간적으로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후유증으로 7만 명 내지 8만 명이 전사했다고. 이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4번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핵실험을 6번 하게 됐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6번 하고 비공인, 그러니까 정식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중에서 비공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6번 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나도 6번 했어. 나도 이제 핵무기 보유 인정해줘.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어주니까 계속 미사일 쏘고 도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시대에 핵실험을 4번 했는데 과연 그러면 4번 하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보면은 핵무기 보유 수량을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시대는 2012년부터 시작해 지금 계속 지속되니까 많은 국가에서 그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 수량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이게 미국에서 보는 거, 한국에서 보는 거 다 틀린데 줄 잡아서 얘기하면은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핵무기는 40개, 50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력이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위력보다 10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발만 터뜨리면 남한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수탄 같은 거 떨어지면은 뭐 동시에 순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북한은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김일성 시대에 핵 개발을 시동했는데 이 개발 목적을 보면은 정치적 목적은 일단 체제의 안정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김씨 왕조 체제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핵화 협상할 때도 정말 비핵화 핵을 없애면은 우리 내정 가서 많을 거야? 이렇게 다짐으로 이제 요건을 내걸었다. 그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체제가 불안하다. 정치적 목적에서는 김씨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이런 의지를 비춰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 목적에서는 80년대 이후부터는 남한하고 경제력 차가 엄청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 거기서 세계 최강의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GDP도 남한하고 60배 차이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핵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미사일에 시켰다는 의도로 미사일까지 거의 60년 동안 개발하고 있는데요. 북한 미사일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최빈국이면서도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굶어 죽어도 무기는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도 많아가지고 북한은 자기들이 그 이름 붙이는 북한식 제식 코드, 또 우리 국방 백서상에 분류한 그 명칭, 그다음 미국의 KN 코드, KN은 노스 코리아 줄인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방위성에서 붙인 이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금세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은 저건 KN-23이야 이렇게 발표할 때가 있고 한참 동안 발표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상호 간에 혼돈이 생겨가지고 너무 많은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은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44종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하지 못한 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다 수준을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화성 미사일, 지대지,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상으로 쏘는 지대지 미사일을 화성 미사일 그래요. 화성 미사일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북극성 그래요. 그리고 SLBM.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은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그리고 대기권 외까지 나갔다가 아주 고속으로 진입해서 엄청난 파괴를 주는 게 탄도미사일인 반면에 순항미사일, 지금 얘기하는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하면서 마치 소형 제트엔진, 제트기 같이 일정의 그 연료를 실어가지고 아음속으로 가는데 최근에 개발한 건 또 속력을 높였어요. 이런 순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조차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정말 헷갈려서 어떤 때는 혼동이 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비슷한 것들이. 숫자적으로는 세계 최다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잠수함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이 로미오급 1800톤짜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1963년도부터 가졌으니까 이 잠수함은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고 독일의 타입 21이란 잠수함을 전리품으로 가져갔어요. 러시아도 가져가고 미국도 가져가고 영국도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걸 가져다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최신형이었죠. 그러나 이 잠수함 모델은 지금까지도 63년도에 수입해가지고 일부는 퇴역하고 일부는 또 이 성능 개량하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력함입니다. 그 다음에 상어급 잠수함은 로미오급보다는 이 숫자는 많은데 작아요. 300톤급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6년도에 동해 안인진의 간첩 그 무장 공비를 침투시켰다가 좌초됐죠. 좌초돼가지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이게 이제 상어급 잠수함입니다. 그 다음에 6호급 잠수함은 이건 100톤급인데 이건 5척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1998년도에 양양근해에서 꽁치어망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 납포를 했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2척의 잠수함을 이제 헌납을 했는데 그게 96년도에 헌납한 상어급 잠수함, 그 다음에 98년도에 꽁치망에 걸려가지고 헌납한 이 6호급 잠수정입니다. 이 6호급 잠수정이 제가 1998년도에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과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교관이 와가지고 너네 나라에서 북한 잠수함을 낚시해서 하나 잡았다 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낚시 영향에 피싱 네트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이런 데 자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어급 잠수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100톤급짜리인데 이것이 12척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한테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천안함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잠수정이 서해에서 엄청나게 모의 연습 후에 천안함을 격침시킨 거죠. 그래서 이 잠수정이 함수에 어리 2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뼈아픈 추억을 남긴 그런 잠수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6년 8월 24일 날 북한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해서
500km 날리는 성공했어요. 이 잠수함이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붙여주는 이름 심포급 고래급이래요. 2,000톤 정도 돼요. 여기서 딱 SLBM을 한 발만 발사할 수 있게 이렇게 개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작전 나가면 별 효과가 없죠. 이 원래 한 발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한 발 실패하면 또 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하죠. 그렇지만은 2016년 8월 24일 이 잠수함이 심포급이라고 해서 쏴서 성공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또 한 번 나왔어요. 2016년도에는 북극성 1호를 쐈고 2021년도에는 미니 SLBM 작은 걸 쐈는데 이때는 이 배에다가 824 영웅함이라고 붙였더라고. 이게 이제 2016년도에 SLBM을 최초로 발사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북한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죠. 가난하고 우리보다는 경제력이 50배 뒤지는 나라이면서 불구하고 핵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것도 다중화 소형화해서 이제 잠수함에 집어넣어서 미국과 우위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고 먼저 쏘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